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어. 춥구나. 손 비비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략히 해보게. 서울대학교가 그래, 긴장하지 말고. 이제 국공립이고 이제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지식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직접적인 봉사는 아니지만 법 앞에 약자를 돕는 직업을 택할 것인데 이제 이런 서울대학교 인재상과 맞추어서 앞으로 제가 배우게 된 지식을 아르펜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사회 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대학교 이름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했네. 나가도 되네.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네. 삼청에서 그래서 저기 충주쯤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 전쟁이 났어요. 네. 위급 환자가 100명 이상 돼요. 네. 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전 당연히 눈앞에 있는 환자를 먼저 치료한 다음에 가서 치료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거를 시험 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주위에 의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저 외에도 다른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제 눈앞에 있는 환자가 저밖에 없다면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가정을 해서 중기에는 죽어가는 사람, 네. 서울에서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 100명, 네. 그리고 환자들이 꽉 차서요. 전쟁입니다. 허준이 가야 그 100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네. 자, 그럼 충주에 한 명 죽어가는 사람, 서울에는 똑같은 상황에 100명 죽어가는 사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력자 같은 건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생명보다는 100명의 생명이 중요하다. 네. 그 부분 이제 사람의 생명도 결국은 수량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죠?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더 많이 구하고 싶다는 것이지 절대 단지 수단으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정법으로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눈앞에서 정말 본인의 손이 가지 않으면 죽는 게 확실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뭐 KTX 타면 30분이면 되겠지만, 그죠? 서울 가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아마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일주일 후에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확신이 선다 치자. 그러면 코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어떤 의사니까, 그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본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답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성과 감정의 차이가 있다, 그죠? 네. 이성적으로는 가야 하나, 감정적으로는 못 갈 것 같다. 네. 그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 못하는 상황. 네. 결국은 100명을 포기하고 한 명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유가 극단적이지 않나? 가설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왜 맹자가 말하고 공자가 말하는 그게 바로 불인지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 원천적인 치료는 안 된다. 네. 그건 뭐 우리 교수님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네. 근데 네. 현 상태 유지 혹은 네. 낮춘다 이런 표현하셨는데요. 네. 그런 방안은 어떨까요? 갈등의 현 수준의 유지 혹은 그 완화시키는 방안.
현 세대에서. 네, 현 세대 내에서. 일단 현 세대 내에서 그러한 것을 가능한 건 외부의 개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개입이 아닌 전제 하에서는 최소한 대화 타협 정도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의 개입이라 하면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면 네. 국제 기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말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보면. 국제 개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 기구. 네, 국제끼리 일단 용인한 합법적인 합의로서 다른 국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가 개입하여 어느 정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네, 만약에 네, 경빈 학생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네. 경빈 학생이다. 네. 반경빈 학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저는 그 국가에 직접 가서 수뇌부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서로 반대되는 문명 간의 메신저 역할은 해주고 싶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설명해주면서 조장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게 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번에 가자지구 분쟁에 네. 직접 가신다고 하죠. 네. 가서 이제 수뇌부들 만나고 네. 조율을 네. 시도하는데 굉장히 안전상 위험성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명감을 갖고 네. 이렇게 가십니다. 네. 경민이 학생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자격이 있네요, 그죠? 아니, 저는 학문의 길을 추구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요. 네. 그 학자의 길과 그 현실에 어떤 참여하는 거는 네.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박 교수님께서 뭐 질문하실 거 없나요? 침식. 퇴적 지형을 네. 한번 아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천의 퇴적 지형을 네. 딱 3개만 말씀드리면 전 SBS로 표현하는데 네.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로 네. 표현합니다. 선상지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사급변점에서 발달하고요. 주로 건조 지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범람원 같은 경우는 범람이 잦은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산계수가 크기 때문에 범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발달하지 않는 지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 강이 가지고 오는 퇴적물이 계속 쌓이기 전에 조류에서 이미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삼각주 같은 경우는 막류 하도를 지니고 있고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미시시피 강의 조족상 삼각주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삼각주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대표적 가장 유명한 곳은 김해평에 네.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압록강에도 삼각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식이 네.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변 학생 네. 그럼 하나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 서해안에 네. 그 우리나라 서해안의 맨 끝부분 네. 위도상 가장 높은 그 강이 압록강, 네. 압록강 하구의 네. 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남해안의 가장 동쪽, 네. 동쪽에 있는 강, 네. 거기에 낙동강의 김해평야. 네. 그래서 그 두 곳에 그러니까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네. 여러 지형적인 요소, 네. 인자 네. 이걸 동원해서 한번 설명해 준다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대학교 입학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여 그 답변에 답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그 의과적인 데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선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동물을 해부를 해서요, 이제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론을 얻는 그런 게 이제 일단 해부학의 어떤 일반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 자체를 이제 해부를 해서 인간에게 그 치료에 도움을 얻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동물만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도 해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간에는 살아있는 인간은 절대 안 되고 시체는 되는데 그 시체도 그 사람이 동의를 그거 했을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전혀 반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의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생전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는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네. 유족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유족이 반대하는 해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동의는 있었는데 유족들의 반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족도 물론 그 환자를 해부를 통해서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 환자가 이미 동의를 한 것이고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죠, 결국은. 네. 우리 국내 실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환자가 사전에 동의를 하면 뭐 시신 기부, 서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실험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금 희수 학생이 생각한 그런 논리로 네. 아마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